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2026년 연간 전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 증시 전체적인 흐름, 언제 고점이 될지, 강세를 보는지 약세를 보는지 이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026년의 미국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2026년의 고점은 S&P 500 기준으로 8,000이고요. 이 8,000이라는 지수 고점을 3분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랑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올해 미국 증시가 강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올해 미국은 상대 수익률 관점에서 전 세계 유력 지역 중에서는 꼴찌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미국 아닌 지역 사자고 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던 거랑 똑같이 올해 말에 지금 미국이 다른 데보다 좋다라는 말이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 미국을 사는 그림이 훨씬 더 많은 리턴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3분기 이후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부의 회계연도는 9월 30일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셧다운이나 이런 게 말이 많았던 이유도 회계연도가 끝나고 돈이 있네 없네 갖고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셧다운 부근에 9월 30일 부근에 시끄럽게 만들고 주가를 빼고 뭔가 경제가 나빠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물가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나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선거에서는 야당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결국은 중간선거라는 거는 상원의원은 3분의 1을 바꾸지만 하원은 전체를 다 바꾸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곳은 하원입니다. 여길 만약에 공화당이 뺏기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힘이 확 빠질 거고 전국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당은 세게 저항할 거고 여당은 또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막 진압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내년에 8,000이라고 하는 S&P 500 고점은 3분기에 달성될 가능성이 또는 그 이전에 달성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한 요소로만 보면 미국의 주요 지수의 EPS 증가율,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3분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4분기는 그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펀더멘탈한 요소랑 정치적인 요소를 감안하면 주식의 고점은 2분기 또는 3분기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내년 전체를 저는 일단 조망을 합니다. 시장은 2026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비미국이 조금 더 좋고 달러가 약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리포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를 갖고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비미국의 PER이 있잖아요. 이 PER의 격차가 올해 줄었습니다. PER의 격차가 줄었다는 얘기는 비미국의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 달러가 약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컨센서스를 보면 내년하고 내후년 2년 연속으로 미국하고 비미국의 PER의 격차가 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누가 말하는 거랑은 좀 무관하게 숫자를 갖고 판단해 보면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내년에도 달러가 약세가 되고 미국보다 비미국이 좋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제가 꼭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비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좋다라는 연구를 해서 그걸 잘 투자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새로운 이유 때문에 내년에는 달러 강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달러 지수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위쪽에 있을 거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는 미국에서 그냥 걷는 건데 이게 왜 달러 강세 요인이야?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까지 연평균 미국에서 거둔 관세가 한 80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는 이게 2천억 달러를 넘어갈 것 같고 내년에는 올해 추세로면 3천억 달러가 넘고 만약에 베센트나 러트닉이 말하는 숫자면 거의 4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만큼의 돈이 미국 정부에 쌓이는 거죠. 어차피 미국에서 미국으로 간 게 왜 달러 강세 요인이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출업자예요. 제가 어떤 물건을 1,000달러에 원래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럼 미국의 수입업자는 이 1,000달러짜리를 1,000달러를 다 주고 사서 뭐 관세 조금 물고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관세가 보편 관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지 관세를 맞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시장은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고 또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얘기할 거예요. 이 수출업자한테.
나 그 1,000달러를 다 주고는 물건 팔 수가 없어. 일부라도 가격을 깎아줘야 내가 관세 내서 경쟁할 수 있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수출업자는 어떻게 할 거냐? 안 팔 거예요가 아닐 것 같아요. 미국은 워낙 장이 크니까. 그럼 결국은 수출업자가 어떻게 할 거냐면 뭐 1,000달러에서 900달러가 됐든 800 몇십 달러가 됐든 할인해가지고 넘겨준다는 거죠. 그럼 수입업자는 이걸 받아가지고 관세를 문 다음에 그 가격에다가 얼마 마진을 붙여서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이 1,000달러의 원가가 들어갔다고 해도 옛날에는 이 1,000달러가 전부 외국 기업한테 넘어갔다면 이제는 1,000달러 중에 관세는 미국에 남아있게 되고 나머지만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달러의 변화를 되게 중시하는데 원래 주식이라는 건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1,000이 다 나갈 게 850만 외국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해외의 달러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달러 수요가 일정하다면 외국에서 달러를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관세 때문에. 전 이 부분이 과거 특히 24년, 25년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고유하게 2026년의 달러 강세를 야기하는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세 때문에 나타나는 순투자 때문인데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관세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가 됐든 유럽이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EA 데이터를 보면 의외로 올해 투자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뭔가 되기도 전에 직접 돈을 투자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2025년에 이미 관세 협상이 다 끝났고 이제 어떻게 할지만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2026년이 되면 오히려 그 관세로 인한 미국으로의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로 1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억 달러만 28조, 29조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미국이 과연 28조 원, 29조 원이라는 원화를 받으려고 할 거냐 아니면 200억 달러라고 하는 달러를 받으려고 할 거냐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일본한테도 마찬가지고 유럽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달러를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만큼도 해외에서의 달러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관세랑 순투자를 합쳐서 보면 달러 수요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해외에서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 달러 지수가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고유의 요인이 내년 달러 강세를 유도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매크로적인 금리적인 이슈인데 저는 금리 인하나 QE, 저는 이걸 QE라고 명명하지만 어쨌든 연준의 자산 증가가 또 달러 강세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질문하실 수 있는 게 돈을 더 푸는데 어떻게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경험상 알게 된 건데요. 미국의 달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 확실한 기축 통화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내리고 미국의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믿으면 달러를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다 투자를 해서 달러 자산을 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혹시 달러가 약세가 돼도 자산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난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2025년을 보시면 달러가 약세였는데 미국이 돈을 풀었나요? 아닙니다. 올해 QT 계속하고 있었고 금리 인하도 작년보다 올해 횟수가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미국에서 작년에 특히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매력이 적다라고 보고 오히려 달러를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좀 빼면서 달러 약세가 되고 올해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의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올해 뭐 12월에 금리 인하 하든지 뭐 QE를 하게 되면 미국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미국 자산이 좋아진다라고 느끼면 오히려 저는 이게 달러 강세가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QE가 진짜 중요한데 현재 일단 QT는 중단이 됐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아마 GDP 규모에 맞게 다시 자산을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걸 이제 QE라고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뭐 논쟁도 많습니다. 저는 GDP 규모에 맞게 늘어나는 연준 자산이 QE인지 아닌지 뭐 이름을 붙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식은 예를 들어 이익이 1 나다가 2 나는 회사가 좋은 거지 100 나다가 101 나는 회사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주가는 항상 변화율이 큰 회사가 항상 더 많이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QT, 자산이 계속 줄어들다가 줄어드는 각도가 완만해졌다가 이제 그거를 줄어드는 각도가 멈추고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유동성의 델타 값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주가 차원에서 보면 이걸 QE라고 명명해도 좋고 주가나 유동성에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과거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 2019년과 23년하고 딱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QE라는 건 엄청나게 경제가 나쁠 때 하는 겁니다. 리만, 뭐 미국의 유럽의 재정 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코로나 이럴 때 하는 겁니다. GDP 막 0%, 물가 막 되게 낮고 실업률 높고 이럴 때 너무너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2019년하고 23년은 좀 달랐습니다. 19년도 사실 이거를 저는 QE라고 부르지만 매크로를 보는 분들은 QE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어땠었냐? 2018년 4분기에 주가가 많이 빠져요. 금리 오르고 QT하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것에 놀라서 연준이 2019년 초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QT는 계속 하다가 2019년 8월 말부터 다시 연준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연준은 QE라고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제 규모에 맞게 늘리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주가는 어땠냐면 옆으로 기다가 그때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의 변화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23년에는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을 때 사람들이 다 걱정을 엄청 했어요. 파산했으니까 돈 빼야지 이렇게 했는데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국채는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액면가로 계산해서 내가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돈을 무제한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 다음 주에 CS가 망할 때, 크레딧 스위스가 망할 때도 스위스 은행도 비슷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 두 번은 QE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연준이든 중앙은행이 돈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이때 GDP 성장률은 거의 4%였고요. 물가는 3.3인가 4로 높았고 실업률은 지금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QE를 저는 예방적 QE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예방적 QE를 하기에 더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연준이 이걸 12월 FOMC에 당장 할지 안 할지는 저 진짜 모르겠는데 지금의 흐름, 내년 중간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흐름이라면 분명히 어느 순간 연준이 다시 자산을 늘릴 거고 이거는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버블을 조장하는 방식의 QE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미국 시장을 띄울 거고 계속 달러 유입이 되게 하면서 미국의 상대 수익률도 좋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슨 얘기할 거냐면요. 뭐 설비 투자, 채권, 뭐 발행 이런 거 얘기할 건데 요즘 이제 AI 버블이다마다 말이 진짜 많고 이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